국사증권 김주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볼 거는 해외 파생 양도소득세입니다. 먼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한 줄로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국내 파생 상품, 해외 파생 상품 합해서 총 250만 원 이상 버신 분들은 내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뭘까요? 여기 국세청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촬영하고 있는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길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파생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이거를 일컫는데도 양도소득세라고 부르는 점입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라고 할 때 양도소득이라는 표현이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쉬운 점은 양도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 건넨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뭔가 건네는 것이 있는데 그 건네기 전이랑 건넨 후의 가치, 그 차이가 있으면은 양도에 있어서 소득이 있었다. 이만큼을 양도소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합니다. 부동산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제 신고해야 되는 파생상품, 그 중에서도 해외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각종 국내 해외 파생상품들이 해당이 됩니다.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과세 대상별로 신고하는 절차, 납부하는 절차가 전부 다릅니다.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파생상품은 여기 기재된 것처럼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납부 연 1회만 이행하면 된다. 때문에 저희는 5월에 한 번, 5월에 딱 한 번만 이제 번거로울 수 있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시기를 잊으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괜히 금전이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표에는 이제 국세청에서 나열된 자료인데요. 양도 가액 빼기 필요 경비는 양도 차액이자 소득 금액, 그리고 여기서 기본 공제를 빼면은 과세 표준이 나온다. 정말 생소한 단어들 위주로 보통은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이 계산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HTS 이베스트 프로에서 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창에서 나오는 값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실 때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해외파생 양도소득 내역 조회를 라고 부르는 창인데요. 여기서 양도소득 합계가 아까 살펴본 양도차익이자 소득금액과 대응하게 되는 칸이 되고 기본 공제액이 마찬가지로 기본 공제와 대응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나오는 값이 양도소득 산출액, 즉 과세 표준이랑 대응하게 됩니다. 과세 표준이 계산됐으면은 양도소득세 세율에 따라서 이제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여기 표 보시는 것처럼 16년도에서 18년도 3월 31일까지는 5%, 그리고 18년도 4월부터는 10%. 그 이후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양도소득세 세율은 10%입니다.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촬영하는 당시 23년 4월 기준에는 10%지만은 이 국세청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이 수치가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안내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고요. 추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할 때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신 경험 있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기본 세율 10%, 여기에 가산으로 지방소득세는 다시 이 양도소득세의 10%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세 표준의 10% 플러스 1%, 총 11%가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이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서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HTS 이베스트 프로의 화면을 하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하는 23년 4월 기준으로는 모바일에서는 아직 제공되지 않는 기능이므로 HTS에서 이용이 어려우시면은 글로벌 상품 영업팀 전화번호로 문의 및 요청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HTS 화면을 살펴보시면은 국내 파생 양도소득 내역, 해외 파생 양도소득 내역 이렇게 나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함께 창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가 과세 대상에 해외 파생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국내 파생 그리고 해외 파생에서 이루어진 결제액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여기 보시는 유의사항과 같이 양도소득 대상 종목은 국내 파생 상품 그리고 해외 파생 상품을 함께 아우르고 있고, 과세 대상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청산한 매매분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율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10%,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그의 10%, 바꿔 말하면 총 과세 표준의 11%. 그리고 양도소득 내역 조회 화면에서 보시면서 헷갈릴 수 있는 계산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 합계가 750만 원인 경우, 이 경우는 작년 한 해를 놓고 조회를 했다고 하면 총 750만 원을 번 계좌의 경우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 공제액이 들어가게 되는데, 공제는 그만큼 차감을 시켜주기 때문에 의무를 250만 원을 제외를 해주게 되어서 양도소득 산출액은 5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10% 50만 원, 지방소득세는 1% 혹은 양도소득세의 10%, 즉 5만 원. 그러면 세액은 50만 원 더하기 5만 원은 55만 원이 됩니다. 비슷하게 금액을 바꿔보면 500만 원을 양도소득을 번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하면 양도소득 산출액이 250만 원, 양도소득세 10%는 25만 원, 지방소득세 혹은 양도소득세 10% 2만 5천 원, 합산이 27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 공제액이랑 똑같이 250만 원을 번 경우에는 양도소득 산출액이 빵이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전부 똑같이 빵이 되고 세액 총계는 이제 계산값이 없어집니다. 즉 내야 될 세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 합계가 2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액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차감을 해서 음수가 된다고 해서 뭔가 세금을 환급해 준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 양도소득 합계인 경우를 예시로 들면 기본 공제액을 250만 원이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양도소득 산출액은 그대로 빵이 됩니다. 양도소득 산출액은 음수로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야 될 세금도 빵이 되고요. 금액을 다르게 해도 마찬가지. 그럼 이베스트에서 실제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이제 값을 얻었다고 하면은 실제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나누어서 신고해야 됩니다. 요즘 가장 상용화된 방법은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 모바일 등등에서 신고를 하시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위택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또 있습니다. 이쪽에서 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사 또는 유사한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해외 파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번거롭다면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 해간의 성적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5월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자막으로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